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입니다. 좌표는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를 말해요. 그런데 수직선 위에 있는 점만 좌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좌표 평면도 배우게 될 텐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수도 좌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와 좌표 평면 위의 좌표가 다른 점은 숫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표 평면은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떤 하나의 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축에 해당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숫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숫자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점은 좌표가 0인 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좌표를 살펴볼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점을 표시한 거, 이건 점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운 좌표인 것이죠. 이 좌표는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의 좌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점의 이름, 점의 좌표를 한꺼번에 하나의 기호로 표현할 수 없을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요렇게 P점의 좌표가 지금 A인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점의 이름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먼저 쓰고 그리고 괄호를 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좌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P 괄호하고 A,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수직선 위의 점 2라고 해봅시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알파벳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 괄호하고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도 우리가 기호로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하고 이제 좌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쓰냐면 가로에 해당하는 숫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로에 해당하는 좌표의 숫자 1 쓰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좌표의 숫자 2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B 1,2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순서상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 숫자가 몇 개가 필요했죠? 두 개의 숫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를 순서를 생각해서 하나의 쌍으로 묶어 놓았죠? 이런 게 바로 순서쌍입니다. 순서쌍은요, 이름 그대로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서쌍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2를 살펴봤어요. 1,2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순서쌍들이 있겠죠. 뭐 마이너스 1,0 이런 것도 순서쌍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순서쌍들이 있을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의 좌표 표현도 지금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이 점의 이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괄호에 묶인 건 바로 이 점의 좌표인 것이죠. 선생님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걸 먼저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좌표 그리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좌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좀 살펴볼게요. 가로축에 해당하는 축은 우리가 X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축은 우리가 Y축
X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에 있는 이 좌표, 즉 순서상의 첫 번째 오는 숫자는 우리가 X좌표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숫자,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좌표는 우리가 Y좌표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용어가 어렵지 않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그리고 X축과 Y축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이게 수직, 직각이라는 의미예요.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여기 보이죠?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O입니다. 그래서 원점은 항상 알파벳 O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 을 바로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앞서 살펴봤던 그 방법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 줄 점은 순서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봅시다. Y축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기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면 A라는 이 점의 이름을 먼저 쓰고요. 그런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를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좌표는 항상 뭐 먼저? X좌표 먼저. X축과 만나는 점이 X좌표인 거예요. 그래서 X좌표 먼저 그 다음에 Y좌표에 해당하는 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좌표 평면 위의 점 A의 좌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 3,4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부분은 바로 사분면입니다. 여러분, 좌표 평면을 배웠어요. 그래서 평면을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누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4개의 평면으로 나눠집니다. 그쵸?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들이 각각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분면에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점의 부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사분면 위에 어떠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각각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X좌표는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쵸? 왜냐면 0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Y좌표는 그럼 어떤가요? Y좌표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0보다 더 위쪽에 더 큰 쪽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사분면 위에 아무 점이나 지금 찍은 건데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여러분, X좌표는 양수, Y좌표도 양수,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뭔가 이모티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순서상의 각각의 좌표의 부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사분면도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사분면에 어떠한 점을 우리가 찍었을 때 이 점은 X좌표는 음수입니다. Y좌표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2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4분면도 똑같은 방식이겠죠. 3, 4분면도 한 점을 잡았을 때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아,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수구나.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자,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사분면입니다. 제 4사분면 위에 점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런 다음에 x좌표 양수, y좌표는 음수. 그쵸? 그래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떠한 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점의 좌표의 부호를 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3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죠. 따라서 몇 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제2사분면 위의 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조건을 줬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A와 B의 부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A는 음수고요, B는 양수라는 거죠. 왜? 제2사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거든요. 그래서 X좌표에 해당하는 A는 음수고 Y좌표에 해당하는 B는 양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는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이거 보이죠? 이런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왜 배워야 하느냐? 그래프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두 양 사이의 증가, 감소 등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차의 온도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컵에다가 뜨거운 차를 따라 놓으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표현해 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죠.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어떠한 온도에 가까워져 가는구나, 더 이상 더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양 사이의 증가와 감소, 변화를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죠.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변화의 빠르기,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얼마나 늦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늦게 변하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지 요걸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쵸? 요런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수록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사가 완만할수록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의 빠르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단원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프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뭐냐면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모양의 컵이 있습니다.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다고 하네요. 경과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y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릴게요. x축, y축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x축, y축,
원점.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X축에 해당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항상 일정한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컵의 경우에는 컵의 너비가 계속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간다.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직선 형태로 말이에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X축, Y축 그려주고요. X축, Y축, 원점 그려주고, 자, 컵의 너비를 볼게요. 초반에는 너비가 굉장히 좁아요.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넓어지죠. 너비가 좁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컵의 너비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빨리 차오르겠죠. 초반에는 높이가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너비가 점점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야 되는 부피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처음에는 빨리 증가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느리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곡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느리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컵이에요. 마지막 컵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너비가 넓다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점점점 좁아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역시 좌표 평면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맨 처음엔 너비가 넓으니까 채워야 하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높이가 천천히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너비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야 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점점점 높이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느리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빨라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만하게 그립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빨라져야 하니까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상황을 적절히 해석해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